저 뭐 외관상 빨간 벽돌은 아닌데 딱 봐도 한 30년은 넘은 집 같잖아요. 그죠? 네, 누가 봐도. 네, 누가 봐도. 여기 지금 역세권인데 지금 주변에 이렇게 신축 빌라도 있고 상가주택도 있고 한데 여기에 이런 단독주택들이 아직도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거는 집주인이 혼자 살거나 그럴 확률이 높아서 이런 걸 매입을 해서 뭐 이런 식으로 1층에 상가, 위에는 원룸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짓는 거죠. 단독주택 좀 오래된 게 옆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거는 같이 사서 한 번에 개발하는 게 훨씬 수익이 많이 날 거예요. 건축하기 전에 그 보는 뷰로는 뭐 아까 봤던 다가구나 이런 단독 같은 걸 사서 지어야 되는데 이런 거는 이제 상가주택이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상가주택. 1층에는 상가를 넣고 위에는 주택을 넣은 거. 네. 제가 볼 때 이거는 지금 1층 상가 넣고 위에는 그냥 다중이랑, 근데 위에는 다중으로 지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주차장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건물 남는 공간을 주차장으로 이용했기 때문에 지금 상가랑 다중주택을 하는 것 같고, 요 옆에 보시면은 이런 거는 아까 보셨던 건물이랑 사이즈는 비슷한데 지금 주차장이 훨씬 많잖아요.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냥 단독 주택이 아니고 다세대 주택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각각 개별 등기가 돼 있는 거죠. 건물을 지어서 내가 건물을 다 가지고 싶어요 하면은 그 다가구나 다중주택을 지어서 거기 세입자를 넣고 건물을 다 지으면 되는 거고, 조금 더 넓은 땅에 내가 건물을 지어서 그냥 시세 차익을 남기고 싶어요 하면은 이렇게 다세대를 지어서 분양을 하면 되는 거죠. 분양을 해서 빼고 털고 나가는 거고. 이렇게 지금 사람이 좀 많이 다니는 유동인구가 있는 데는 네. 그냥 100% 다중주택을 짓는 게 아니고 1층에다 상가를 넣어요. 이렇게 섞어서. 네, 섞어서 다 이제 상가를 넣었잖아요. 그럼 그런 판단도 해야 되겠네요. 판단해야죠. 내가 상가를 하나 넣을 건지 네네. 말 건지. 네. 다 장단점이 있는데 대표님은 여기는 안 넣으셨고. 저기는 안 넣었죠. 저기는 이 정도 유동인구는 없어요. 딱 주택가기 때문에. 그럼 상가를 넣으면 수익률이 더 좋아져요? 그것도 세팅하기 나름인가? 세팅하기 나름인데 1층에 상가 놓으면은 일단은 세금적인 측면에서 상가는 뭐 세금이 조금 규제가 좀 덜하니까 그런 측면도 있고, 일단 월세로 전환했을 때 수익률은 좋고 나중에 매각할 때도 건물 가치는 좀 더 높게 쳐줘요. 근데 그 이유가 단순히 상가가 있다라는 이유도 있지만 상가가 있다는 것 자체가 유동인구가 있다는 거고, 유동인구가 있다는 것 자체가 땅값이 비싸다는 거거든요. 그나마 좀 이렇게 뭐 메인 도로까지는 아니어도 좀 큰 도로에 접해 있는 거는 상가를 넣는 거고, 네. 좀 이렇게 구석으로 들어가면은 상가가 안 들어가니까 땅값이 싼 거죠. GS나 이런 빨래방 이런 거 그렇죠. 괜찮은 것 같아. 네. 근데 이런 거 보면은 같은 입지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그냥 반지하를 파서 그냥 다 주택으로 한 거죠. 이것도 다중주택인데 네. 이것도 뭐 상가를 넣어도 나쁘진 않았는데 이거는 그냥 건축주가 다 그냥 반지하까지 파가지고 그냥 다 주택으로 한 케이스죠. 이건 어떻게 보면 월세 수익 극대화. 뭐 월세도 그렇고 아니면 전세로 해도 되죠. 전세로? 네. 그래서 초기에 내가 건물 지어놓고 내 투자금을 최소한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일단 세입자 세팅을 전세로 일단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럴 때는 이렇게 하는 거고, 뭐 내가 건물 지어서 월세를 좀 극대화 해가지고 팔거나 좀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좀 상가를 넣어요.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방향이 네. 역방향이죠. 역방향이에요. 연신내요. 연신내 역쪽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여기는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근데 여기랑 가까워지면 준주거지역이랑 상업지역으로 가는 거거든요. 갑자기 키가 커졌다. 갑자기 키가 커졌죠. 지금 여기는 그 2종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그래서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일조권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해서 쭉 올라가다 보면은 건물이 조금씩 작아지잖아요. 지금 이쪽이 북쪽이라서 점점 이렇게 이쪽 건물의 일조권을 보장해 주려고 좀 저렇게 깎인 거거든요. 그리고 건물도 그렇게 높지가 않죠. 용적률이 낮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위치에 있는데도 그렇죠. 이게 도로 하나로 이 갈리네. 도로 하나로. 네, 여기는 상업지, 여기는 일반 주거. 그러니까 상업지 같은 경우는 일조권을 안 받거든요. 일조권도 안 받고 용적률도 높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쭉 올리는 거죠. 깎은 게 없어. 깎은 게 없고. 그냥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그렇죠. 오. 그러니까 이런 데는 1층 주차장에 그냥 뭐 상가 조그만 거 하나 있고 나머지 그냥 다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룸을 짓잖아요, 제가. 저 안쪽에 원룸이랑 이 역세권에 있는 이런 오피스텔이랑 사실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오피스텔은 여기랑 가깝고 그다음에 주차도 되고 그다음에 좀 뭔가 높으니까 좀 쾌적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원룸은 사실 조금 멀기도 하고 뭐 반지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좀 싸고 넓거나 그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네. 조금 넓게 빼셨죠? 넓게 지난번에 빼죠. 설명하셨듯이. 넓게 빼거나 아니면은 조금 이거보단 좀 저렴할 수밖에 없죠. 같은 평수라면. 내가 OP다 그러면 OP로 가고
좀 난 멀어도 좀 저렴한 걸 찾는다 그러면 이제 절로 그렇죠. 가는 거고. 근데 이제 이런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관리비가 또 비싸요. 관리비가 비싸고 엘베도 있는 대신에 관리비 비싸고 이제 원룸 같은 경우는 관리비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니까 그런 면에서 좀 메리트가 있는 거죠. 어쨌든 다 멸실시키고 상업지 멸실시키기 쉽지 않겠다. 그렇죠.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 근데 이런 데 하려면 땅이 또 커야 되잖아요. 커야 되니까 한 필지만 이렇게 작업하는 게 아니고 그 여러 개를 한 번에 개발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금력도 있어야 되고 그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정보력도 좀 있어야죠. 그냥 이렇게 호텔을 지어가지고 숙박시설로 짓는 거죠. 아니면 내가 운영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운영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그 모텔을 운영하는 사람한테 임차인으로 둬도 되고 그치. 위탁으로 맡기거나. 물론 이제 뭐 요즘 경기나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많이 그렇죠. 있겠지만은 네. 코로나다 뭐다 막 이러니까. 근데 이제 모텔은 경기를 크게 안 타는 것 같아요. 코로나도 안 타고. 아 그래요? 네. 모텔의 용도가 있잖아요. 그 남자가 이 세상에 있는 이상은 아 무슨 용도죠? 그거는 뭐 후레이님도 알고 있잖아요. 쉬는 쉬는 편안하게 용도. 휴식할 수 있는 쉬고 힐링하고 힐링하고. 사랑도 하고. 자 이제 건축을 좀 하려고 생각하는 분들은 네. 아 이게 건물 높다 이런 게 아니고 아 이게 참 맛있게 생겼다. 아, 네. 이런 걸 보여야 돼요. 이제. 아 썩은 걸 봐야 되는 썩은 거 봐야지. 그러면 입지를 보는 거죠. 입지. 와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만약에 여기서 개발을 했을 때 어떤 건물이 되겠구나. 이제 그런 걸 생각하셔야죠. 그리고 딱 보세요. 도로에 보면 오른쪽은 높고 왼쪽은 좀 낮잖아요. 그리고 이게 땅 볼 때 용도 지역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아 그러네. 키 차이가 많이 나요 이제. 차이가 많이 나죠. 여기 오니까. 땅값이 클래스가 다르죠. 아예. 용적률이랑 일조권이 있기 때문에 그 원룸을 지을 때 네. 어디에 지어야 되냐 이런 걸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땅을 찾아야 되니까. 땅을 찾을 때. 네. 그래서 뭐 이런 건축법이나 일조권 이런 것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원룸을 찾을 때는 그 원룸 지어서 거기에 누가 들어오느냐를 고민해 보면 되거든요. 근데 거의 사회초년생이나 아니면은 뭐 대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역세권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주변에 편의시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편의점이나 술집이나 이런 지역이나 이런 입지 있는데 원룸을 지어야 좀 그래도 수요자가 많이 들어와요. 연신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은평구에서 상권이 제일 좋은 데거든요. 좋으면서도 물론 이제 물리적으로는 도심지랑 좀 멀리 있지만 뭐 교통은 그래도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데는 사람들이 그래도 술 마실 때도 많고 여기 광화문 한 방에 올 수 있어요. 한 방에 올 수 있죠. 네. 근데 모텔도 있고. 특히 저 메인 거리로 나가면 네. 굉장히 이 활성화가 잘 돼 있잖아요. 아 그렇죠. 메인 거리 한번 가보시죠. 차가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이쪽 이면도로 쪽에 네. 이렇게 계속 수시로 왔다 갔다 한다는 것 자체가 이런데 식당도 많고 술집도 있거든요. 네. 여기 맛있어요. 가까이 역으로 오니까 네. 건물의 덩어리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렇죠. 덩어리가 키도 커졌고 커지고. 네. 덩어리가 엄청 커졌어요. 네. 여기 지금 다 오피스텔이잖아요. 네. 아까 저희 원룸이랑 걸어서 지금 2, 3분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훨씬 더 역세권이죠. 초역세권. 엄청 커요. 예. 이런데 밑에 상가도 있고 아직 분양이 다 안 된 건데 이것도 신축 오피스텔이에요. 1층에 상가 있고 건물 쫙 올라갔죠. 여기 보세요. 오. 예. 그리고 이런 게 여기 또 지어지려고 여기 개발이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저 앞에 보면 이런 쓰러져가는 상가들 있잖아요. 이게 이제 나중에는 뭔가 개발이 돼서 이런 식으로 개발이 되고 이제 이렇게 이렇게 되는 되는 거죠. 거구나. 예. 근데 이런 거는 사실 사는 게 쉽지는 않겠죠. 개발하기. 이거 어떻게 막 뭐 돈을 어쨌든 그러니까. 하고 명도를 해야 되니까 팔지도 잘 않을 것이고. 팔지도 않고. 근데 그럼에도 하는 이유는 그래도 수익이 난다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렇게 높게 올리니까. 엄청 높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앵글이 안 돼갖고 못 보여드렸는데 지금 이게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여기 약간 이렇게 이런데. 아, 이런 느낌. 근데 이런데 식당이 반찬도 깔끔하고 맛있어요. 저희가 지금 이제 주택가부터 이렇게 쭉 지금 그쵸? 올라오는 여기에 거잖아요. 또 주택가고 예, 올라오는 거고. 이런 느낌으로. 예. 저 안에도 보면 막 노후된 빌라도 있고 뭐 많이 있어요. 바로 앞에 연신내역 GTX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바라봤을 때 저 건너편이 가련동이고 지금 이 큰 길을 기준으로 우리가 걸어왔던 데가 대조동이고 가련동은 상권이 엄청 더 발달돼 있어요. 로데오 거리도 있고 대조동은 비교적 주택가고 그 다음에 저 반대쪽으로 가면 불광동. 아, 불광동. 네, 불광동도 불광동. 알아요. 주변에 아파트 재개발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저 가련동 저 건너편에 가련 1구역. 가련 1? 네. 그 다음에 우리가 걸어왔던 데 대조동 건너편이 이제 대조 1구역. 네. 그게 지금 진행되고 있죠. 아. 진짜 사람 많이 다닌다. 여기가 아마 이제 역시. 네, 거의 뭐 서북부에서는 상권은 제일 좋은데 이런 데는 평당 1억씩도 해요. 네. 아무리 은평구여도 뱀의 머리기 때문에
완전 초역세권이나 연신내역 바로 앞에 이런 데는 거의 평당 1억 가까이 하고, 좀 안쪽으로 들어가야 사실 우리가 그 개발할 수 있는 좀 평당 좀 낮은 데는 이제 주택가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저희가 이제 밥을 먹으러 가려다가 네. 갑자기 되게 재밌는 걸 봐가지고, 이게 지금 오피죠? 네, 오피스텔이요. 오피숲 사이에 네. 이렇게. 완전히 낡은 노후주택이 있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연신내역에서 걸어서 거의 1분 30초 거리거든요. 뛰어가면 30초 안에 올 수 있는데, 다 지금 상업지역에 오피스텔로 개발을 해놨는데, 지금 여기 지금 노브랜드가 있어요. 노브랜드가 대로변에 있기 때문에 사실 저거는 근생 건물이어서 저거는 아마 개발이 어려울 것 같고, 그거 빼면은 사실 저 뒤에 있는 빨간 다가구랑 요 앞에 단독이랑 두 개 남은 거예요. 두 개 남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개발하면 이건 땅 모양도 좀 별로 안 좋을 것 같고, 요 사이에 또 도로도 있어가지고 단독으로 개발해야 되는데, 지금 용적률이 높잖아요. 여기 일조권도 없이. 그럼 높이 올릴 수 있겠죠. 근데 땅이 작잖아요. 그러면은 높이 올리면은 집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런 데는 집 개수만큼 거의 또 주차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주차장까지 넣기에는 바닥 면적이 너무 작은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그 주차장에 맞게 용적률을 쌓아버리면 또 용적률을 다 못 찾아먹고, 그러니까 좀 애매한 거죠. 땅이 작으니까. 주거 지역에 있으면 어차피 뭐 일조권이나 용적률이 낮기 때문에 작은 땅 같은 경우에는 원룸 건물이나 상가주택 같은 거 지을 수 있는데, 이렇게 막 높게 지을 수 있는데 이런 데 작은 땅이 있으면은 다 같이 개발을 해야 되는 거죠.